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키기까지가 상당히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1조 이상 가량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선물 시장에도 4,8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그나마 시장이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이탈과 동시에 기간까지 나가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기간 투자자들은 다행히도 매수세를 유지를 하면서 저가에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누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많이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모든 섹터별들이 올라가는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락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 지수였죠.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가 이때쯤 시작을 했네요. 갭상승으로 이때쯤 시작을 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쫙 빠지고 있고, 다우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실적이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매파적으로 나왔다. 비둘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매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 자체의 입김이 왜 이렇게 센지, 진짜 이 양반의 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QT라는 명목하에서 상당한 많은 유동성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라든지 긴축발 악재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도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입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러한 무책임한 그리고 무계획적인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을 더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경쟁 체제, 자유경제 체제에 이건 보편적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셨다시피 자유경제는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 이 수급과 공급에 맞춰야지, 이러한 어떠한 국가의 개입, 국가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면 시장이 바로 활력을 잃어버린다 라는 국부론에서 나온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 이 생각 없는 정책들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험에 빠졌어요 지금 산대. 일단은 보셔야 될 핵심부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저번에 제가 방송했을 때, 원래는 이 연방준비은행이 0.25bp씩 올리기로 했어요. 0.25bp씩 3에서 4회차까지. 근데 어제 뭐라 했냐면, 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여지가 꽤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 쭉쭉 내려가서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FOMC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0.00, 0.25%의 제로 수준이 금리 목표 범위를 조만간 높이는 게 적절하다. 이 포인트 때문에 시장이 지금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0.25bp씩이 아니라 거의 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0.5%씩 올라가면 어떠냐, 어떻게 되냐, 이러한 우려감들도 지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호재가 조금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호재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 안전보장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죠.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전쟁이 안 난다라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많은 뭐 여러 글로벌에 대한 외신 뉴스나 여러 가지 매개체로 봤을 땐 거의 전쟁 각이에요.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이렇게 고조시키는데, 일단은 미국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측이 먼저 미국한테 우리 안전을 좀 지켜주는 어떠한 서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 뭐 사인만 해주면 우리의 러시아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러한 말도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러시아 쪽에다 넘겼다라고 얘기하니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전쟁을 피하는 분위기 쪽으로 우회적인 경로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같은 위축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 상에는 호재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나 지금 개찐 도찐입니다. 많이 빠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활력이 많이 잃어버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재 위기를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위기를 잘 견뎌내보자. 제가 투자자별에 대한 동향을 조금 살펴봤는데, 주가지수,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잔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이 정도에 대한 변동폭으로 인해서 내 물량을 쉽게 주지는 않겠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공포를 약간 조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이러한 셀링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팔지 않고 홀딩하는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관점으로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요. 주가 지수만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거 보면 반대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반대 청산, 신용거래하는 반대 청산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좀 빠르게 폭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가고 있지만 다시금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주가 지수가 움직이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냐? 일단은 어닝 시즌까진 버티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닝 시즌까지는 버텨줘야 된다. 요번에 1분기 쿼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많은 리포터들이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 시즌까지 일단 버텨보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에 대한 악재에 대한 악재 해소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돌아온다라면 그래도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800PT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대한 미국 증시를 조금 더 분위기를 동태를 살펴보고, 우선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호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호재들에 대한 뉴스가 좀 피드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2800에서 2900PT까지는 회복을 할 거고, 이쯤에서 또 박스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완전한 하락 이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심리 꼭 끝까지 붙잡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상승이 깊으면 또 골이 깊어지는 거고, 골이 깊으면 그만큼 또 상승이 또 높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기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같이 끝까지 투자 심리를 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